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6회차. 이번 회차도 J리그와 K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35회차가 2월이 됐었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J리그 8경기 분석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리그 분석 영상은 따로 좀 공을 들여서 제작을 하느냐고 내일 15일 따로 업로드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빗슬고베의 경기인데요. 가시마가 주말 삿포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이 가시마는 홈과 원정에서 좀 경기력 편차가 큰 편이에요. 이 패하지는 잘 않는데 좀 의도적으로 조심스러운 운영을 선호하다 보니 무승부 비중이 많죠. 위에다가 이적하면서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이 떨어진 부분은 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어느 정도 메꾸고 있지만 삿포로 원정에서는 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 후반 막판 공격적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상대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면서 찬스를 좀 날리긴 했죠. 주중 구강컵 16강에서는 간바 상대로 공격적인 운영으로 이 피추카와 에버라우드, 이 브라질 선수들의 골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비셀 고베가 이 이와타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리그 3연승의 상승세에 올라섰죠. 그동안 경기 운영을 잘 하고도 골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이 무토가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살아났고 이 오사코의 컨디션도 올라오면서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무토는 확실히 공간을 향한 순간적인 침투가 뛰어나고 이를 향한 이 이니에스타의 패스 연결이 찬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후반 중반 무토가 박스 안에서 개인기로 얻어낸 이 PK를 오사코가 성공시키면서 승리했습니다. 이 구강컵에서는 가시와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에도 성공을 했죠. 최근 상승세의 빗슬고베지만 이 가시마 미드필더 라인의 수비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경기 운영을 통해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빗슬고베지만 이번 경기는 이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가시마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인 만큼 가시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가시마의 골 결정력 기복이 좀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 큰 경기가 되겠죠. 가시마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미즈와 우라와의 경기인데요. 시미즈가 나고야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연패 부진에선 탈출했죠. 경기 초반 이 나고야 외국인 선수들이 공세에 흔들렸고 특히 측면 수비가 헐거워지면서 위기가 많았지만 상대 슈팅이 골대를 때리면서 행운이 따랐죠. 전반 중반 역습 상황에서 이 카를리오스의 질주에 이은 컵백을 이 니시자와가 침착하게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상대 슈팅이 골대를 두 차례나 맞는 이 행운이 따른 승리였죠. 후반 추가 시간에 이 산타나가 상대 수비수를 힘으로 밀어내면서 우격다짐식의 쐐기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우라와가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로 이 도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죠. 이 경기 초반부터 마초와 이선의 3인방 이 스위칭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혔어요. 마초가 측면으로 빠진 뒤 이 크로스 한 공을 모베르가 텅 빈 중앙 공간에서 선제골로 연결을 했죠. 후반 초반에는 상대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쏠린 사이 이토가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후반 중반에도 이 공격수들의 환상적인 패스 플레이로 오쿠보가 쐐기골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최전방의 마츠오, 그다음에 이선의 오쿠보, 고이즈미, 모베르 이 선수들의 스위칭과 침투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던 우라와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시미즈가 나고야 원정에서 보여준 공격적인 짜임새는 좋았는데 수비 밸런스는 좀 엉망이었습니다. 상대가 두 차례나 골대를 때리는 그런 행운이 따른 승리였죠. 우라와 공격진의 속도와 이 영리한 스위칭 플레이에 감당하기 힘들 시미즈 수비 라인이 되겠죠. 우라와는 페노르트에서 합류한 공격수 이 브라이언 린센도 팀 훈련에 합류한 상황이더라고요. 시미즈도 산타나의 중앙 공격과 이 왼쪽 측면에서 카를리오스의 속도가 좋은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만 우라와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시미즈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나고야와 가와사키의 경기인데요. 나고야가 홈에서 시미즈에게 2대0으로 패했고 이 구강컵에서도 세레소에게 1대2로 패하며 부진한 모습이죠. 시미즈 상대로는 경기 운영을 잘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이 실바의 완벽한 슈팅이 골대를 때리며 시작부터 좀 불운했죠. 상대 역습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이 오른쪽 측면 수비가 무너졌고 결국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후반 중반에도 이 미야카라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아주 불운이 따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외국인 선수의 단독 질주에 두 번째 골을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죠. 가와사키가 간바 상대로 4대0 대승 거두면서 최근 리그 부진을 벗어났죠. 올 시즌 유난히 부진했던 이 레안드로 다미앙이 드디어 리그 10경기 만에 골맛을 봤고 전반 이른 시간 상대 퇴장으로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 왼쪽 측면에서 마르시뉴의 돌파 크로스를 이 다미앙이 오른발골로 연결을 했고요. 이어 바로 상대가 퇴장당해서 11대 10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고 마르시뉴, 와키자카, 이에나가가 릴레이골로 전반에만 4골을 터뜨리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나고야는 중원의 핵심 레오 실바가 이 주중에 구강컵까지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 선수가 나이가 많습니다. 만 36세의 나이죠.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힘들 겁니다. 이 미드필더 시게이로 그다음 공격수 나가키, 레프트 윙 이 나가이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 나섰는데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이제 안정세를 되찾은 이 가와사키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가와사키가 다미양이 부활을 했고 이선 자원들의 공격적인 파괴력을 앞세워서 우세가 예상되지만 올 시즌 가와사키 수비 라인이 한 번씩 미끄러지는 경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경기도 무승부도 고려해야 될 그럴 경기로 보여지네요. 나고야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삿포로의 경기인데요. 가시와가 사건도스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리그 부진에서 벗어났죠. 상당히 강한 전방 압박에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패스 플레이로 탈압해가면서 무토의 결승골이 터졌죠.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9차례 패스가 이어지면서 골로 연결되는 완벽한 빌드업 전기였습니다. 무토는 확실히 폼이 올라오며 최전방에 호소의 부진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구강컵에서는 비셀고베 상대로 팽팽한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1대2로 패하면서 탈락했습니다. 삿포로가 주말 가시마를 상대로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이 가비리엘 하비에르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공격 진영에서 연계 플레이가 좀 미흡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 카네코를 통한 공격 시도가 좋긴 했는데 중앙에서의 마무리가 잘 안 됐죠. 최근 수비력이 많이 흔들렸던 삿포로지만 옵사이드 트랩을 잘 활용하면서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가시와의 최근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고전했죠. 호소야가 23세 아시안컵에 다녀온 뒤로 좀 기복이 생기며 전체적으로 팀 득점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최근 무토가 폼이 올라오면서 서서히 골을 터뜨리고 있고 스피드도 살아나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들고 있죠. 삿포로가 옵사이드 트랩을 이용해 막아보려 하겠지만 이 가시와 미드필더들의 패스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확실한 빌드업 플레이를 통한 가시와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죠. 가시와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쇼난과 후쿠오카의 경기인데요. 쇼난이 특유의 역습 축구로 히로시마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죠.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역습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숫자를 늘리며 효과를 봤습니다. 박스 안에 수비 숫자 많이 두면서 이 공간을 안 내주며 히로시마의 공격을 무력화했죠. 오히려 역습 상황마다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를 괴롭혔고 결국 후반 초반 왼쪽 측면에서 넘어오는 크로스를 이케다의 선제골로 앞서갔죠.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세컨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상대 센터백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비기고 말았습니다. 후쿠오카가 교토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2연승에 주중 구강컵에서도 이 하부리그의 나카사키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했죠. 확실히 후쿠오카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토의 공세를 무실점 경기로 막아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이 코너킥 상황에서 야마기시가 상대 수비 맞고 흐른 공을 선제골로 연결을 했죠. 이 주장 마의 중원에서 경기 운영이 굉장히 뛰어나고 루키안도 상대 골문 쪽으로 태도하며 좋은 찬스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포백 라인과 미드필더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죠. 후쿠오카가 최근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하위권 팀 상대로 거둔 승리였죠. 쇼난도 하위권에 있지만 최근 쇼난의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전방 공격수들의 순간적인 가속도를 통한 역습의 날카로움이 굉장히 뛰어나죠. 후쿠오카가 수비적으로 내려서겠지만 이 순간적인 침투에 의한 공간 활용으로 쇼난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주중 경기도 없었던 만큼 쇼난의 체력적인 우위도 있죠. 쇼난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간바와 세르소의 오사카 더비인데요. 이 간바가 가와사키 원정에서 4대0으로 크게 패했고 구강컵 가시마 원정에서도 2대0으로 패하면서 좀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와사키 원정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이 오코노가 전반 7분 만에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로 이 홈팀 가와사키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죠. 최근 경기 수가 많아진 이 주전 미드필더 올리베이라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카드, 이 오코노 카드였는데 이 오히려 바로 퇴장당하면서 경기를 망친 케이스가 됐죠. 수비적으로 웅크리고 내려섰지만 이 가와사키 이선 자원들의 침투 플레이와 공간 활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경기입니다. 세레소가 홈에서 요코마리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죠. 요코마리 거센 공세에 위기가 많았지만 이 김진영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잘 버텨냈어요. 상대 공격수의 중앙 침투에 센터백들이 좀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 중반 하프라인에서 상대 공을 가로챈 이 카토가 드리블 돌파 후에 중거리골로 선제골을 터뜨렸죠. 후반 이 부상에서 복귀한 타가트가 오랜만에 골을 터뜨리며 2대0으로 앞서갔죠. 근데 후반 막판 이 레프트백 이 야마가네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주며 퇴장당했죠. 이 페널티킥 실점과 후반 92분 헤딩 실점하면서 아쉽게도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오사카 더비지만 이 최근 흐름과 경기력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기죠. 세르소의 경기력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나오면 실점이 많아진 편이에요. 그나마 세르소는 이 외국인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득점력이 뒷받침되고 있죠. 수비 라인이 무너진 이 간바가 세르소의 공세를 버텨내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경기네요. 간바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도쿄와 이와타의 경기인데요. 도쿄가 우라와 원정에서 0대3으로 패했죠. 이 앞서 삿포로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라와 공격진의 이 스위칭 플레이에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고전했어요. 결국 상대 원톱의 측면 이동에 이 수비 라인이 쏠리면서 공간을 내줬고 후반 초반에도 미드필더들이 한쪽으로 쏠리며 중거리 실점을 했습니다. 후반 중반에도 상대 공격수들의 패스 콤비네이션에 무너지고 말았죠. 원체 수비적으로 몰리다 보니 공격적으로 올라서지 못했던 경기죠. 이와타가 홈에서 빗셀고베의 경기 운영에 크게 흔들렸고 결국 1대0으로 패했죠. 고베의 미드필드 운영과 순간적인 침투 플레이에 수비 라인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수비 뒷공간이 공략당해 위기가 많았지만 이 미우라 키퍼의 선방이 좀 빛났던 경기입니다. 전반 중반 이후에는 거의 전원 수비 형태로 내려설 수밖에 없었죠. 후반 중반 상대 돌파를 하려다 이 페널티킥을 내주며 결승골을 내줬어요. 상대 슈팅 정확도가 좀 있었다면 아마 이와타가 대량 실점하며 무너질 수비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쿄가 우라와 원정에서 완패를 당했지만 이 우라와 공격 조합이 너무 뛰어났죠. 이와타의 느슨한 공격력으로는 도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이와타는 이 주전 센터백 이토 마사토의 경고 누적 결정까지 겹쳐있죠. 이 도쿄가 레안드로 그다음에 아다일톤 같은 브라질 공격수들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챙겨갈 경기입니다. 도쿄의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교토와 히로시마의 경기인데요. 교토가 후쿠오카에게 1대0으로 패했지만 이 주중 구강컵에서는 토치키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후쿠오카 원정에서는 전반 5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이 타키토미가 헤딩 클리어한 공이 하필 상대 공격수에게 향하며 손쉽게 선취골을 내줬죠. 그 우타카 피터와 이 타키토미가 공격적으로 올라서며 상대 골문을 많이 노렸는데 후쿠오카의 포백 라인이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경기 막바지까지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쳤는데 결국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죠. 히로시마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쇼난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일방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이 수비적으로 내려선 쇼난의 수비 전술을 파헤치지 못했죠. 오히려 쇼난의 역습 시도에 위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후반 초반 상대의 낮은 크로스 방향 전환에 공간을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죠. 실점 후 곧바로 반격에 나서며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노가미가 상대 키퍼와 경합 끝에 헤딩 동점골을 터뜨렸죠. 타나카의 정교한 킥을 앞세운 세트피스 공격에서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가 쇼난의 빽빽한 수비 전술에 고전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지만 이 교토의 느슨한 수비력으로는 히로시마의 공세를 막아내기 벅찰 겁니다. 특히 세트피스 공격에 뛰어난 히로시마 상대로 교토가 버텨내기 어려워 보이네요. 히로시마가 약체 정도로는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체 경기 운영이 뛰어난 만큼 어렵지 않게 승리를 챙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교토의 패 예상합니다. 36회차 이 승부패 J리그 8경기 픽입니다. 첫 번째 경기 가시마의 승무, 두 번째 경기는 시미즈의 무패, 그 다음에 나고야의 무패, 가시와의 승, 쇼난의 승, 간바 오사카의 패, 그 다음에 FC 도쿄의 승, 그 다음에 교토의 패. 이상으로 우선 J리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K리그 분석 영상도 빠르게 마감해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